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여기서 두 배 터집니다. 2022년 대박 터트릴 제약바이오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만 9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구독자 2만 명 이벤트 곧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영상들 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제약바이오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연말이 되면은 제약바이오를 매수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제가 공개를 했었던 종목들 안에서 두 배가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이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증시 방향성이 나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채한도 협상은 아마 나쁘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FOMC 같은 경우에도 15일 날 진행을 하는데 FOMC에서는 테이퍼링을 좀 앞당기는 그러니까 테이퍼링 규모를 키우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1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3월까지 뭐 말도 안 되는 뭐 우상향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상승세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대단한 우상향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제약바이오 저평가주에 대해서 정리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에 공개했던 종목들이고요. ABL 바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 그 다음에 고바이오랩, 그 다음에 이제 HK 이노엔, 그 다음에 매드팩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미 급등이 나온 기업이 있습니다. 매드팩토, 그 다음에 나이백, 파맵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네오 이뮨텍이랑 신테카 바이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고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아직 급등이 안 나온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두시고 대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제약바이오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박람회다. 이 중에서 우리는 코로나 치료제가 아닌 백신이 아닌 항암제라든가 아니면 난치성 암 치료제라든가 아니면은 불치병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오늘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기업은 정말 이 JP모건 컨퍼런스의 거의 단골 손님이에요. 엔지캠 생명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021년도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라이선스 3건 수출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2021년 1월 15일 기사입니다. 2021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2개 글로벌 빅파마 투자은행과 기술 아웃 라이센싱 및 공동 협력 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다 라고 엔지캠이 발표를 했고요. 코로나19 치료제,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으로 인한 구강 점막염 치료제, 면역 항암제 병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 경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이고요. 퍼스트 인 클래스 이게 세계 최초란 뜻이죠.
신약이다. 그런 뜻이고요. 면역 조절 물질로 2020년 5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항암이라든가 난치성 치료제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 영향이 뭐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본다, 치료를 본다라는 거고 구강 점막염 치료제의 경우 미국 임상 2상에서 90% 이상 환자 모집 완료가 돼 2021년 1분기에 임상 이상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 병용 치료제로 면역 억제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시켜 면역항암제의 반응률, 내성 그리고 항암 지속 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동물 실험 발표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간단합니다. 일단 이제 구강 점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왜 갑자기 항암에서 튀어나오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강 점막염은 이제 화학 이제 이 항암 치료를 할 때 나오는 어떻게 보면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엔치캠 생명과학이 치료제를 만드는 게 뭐냐면은 합병증 치료제를 많이 만들어요.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합병증. 예를 들어서 호중구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면역 세포를 없애는 그러니까 백혈구를 감소시키는 그런 이제 또 이제 합병증이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호중구 감소증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중 하나인 또 구강 점막염이라는 이 병에 대한 또 합병증을 치료하는 약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면역항암제 병용 치료제로 면역 억제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시킨다라는 건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면역을 억제시킨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면역 관문 상태로 만든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주변 환경을 개선을 시켜가지고 면역 치료제 플러스 개선시킨 거에 대한 이득으로 조금 더 치료제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이 병용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의 경우 22건 이상의 미팅을 요청받아 적응증별로 전문과학기술자문위원회 멤버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제약사 투자은행 1대1 미팅 조율을 마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2021년도에 진행을 했었던 엔지킴 생명과학이다. 기술력이 상당히 나쁘지가 않은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강 점막염입니다. 구강 점막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기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마저도 결국은 항암 치료의 하나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구강 점막염 치료제 FDA 혁신 신약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21년 11월 10일이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엔지킴 생명과학이 경구용 구강 점막염 치료제 EC18의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FDA에 혁신 지정 신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21개 병원에서 뭐 항암 화학 방사선요법 치료를 받는 이제 이 환자들이 구강 점막염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상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혁신 신약으로 지정이 되면은 EC18이 현재 승인된 치료제가 없어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을 받는 환자들에게 유인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구강 점막염은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의 부작용으로 구강에 궤양과 출혈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제를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 항암제가 이 항암 치료가 완성되는 뭐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을 일부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강 점막염 이 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기대감이 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엔지킴 생명과학은 JP모건에서도 매번 참여를 하고 뿐만 아니라 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둘만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리더스라는 기업이고요. 바이오 리더스도 2021년 1월 올해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JP모건 HC 컨퍼런스에서 HC가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이제 신약 플랫폼 라이센싱 논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신약 개발 전문 기업 바이오 리더스는 2021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습니다. 쭉 보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상당히 뭐 중요한 학회다. 이거는 뭐 설명 다 된 거고 바이오리더스는 자체 개발한 시작 플랫폼인 휴마맥스와
뮤코맥스 기술을 활용한 연구 및 임상 프로그램의 라이센싱과 관련해 우수 대학사들과 미팅이 확정된 상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궁경부 상피 형증, 뭐 뒤샘병 치료제라든가 뭐 항암제, 노인성 근질환 등등등 정말 여러 치료제에 대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뮤코맥스 기반 기술로 연구가 진행 중인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 프로그램에 관심이 좀 많이 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워낙에 노령화가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노령화 인구 증가에 따라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혁신 신약으로 여러 가지 뭐 해외와 라이센싱을 진행한다라는 건데, 뭐 솔직히 뭐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리더스가 2022년 내년 이제 본격 임상에 돌입한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바이오 리더스 경구용 점막 면역 플랫폼 뮤코맥스의 면역 조절 효력을 기반으로 한 휴바맥스를 이용해서 자궁 경부 전암, 암입니다. 암, 뒤센 근드스트로피 등의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바이오 항암 신약을 개발 중이다. 결국에는 항암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2022년부터 자궁경부 전암 파이프라인 인삼 3상과 FDA로부터 ODD 지정을 받은 뒷셈병 파이프라인의 이상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뒷셈병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못했던 병들은 대부분 난치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코맥스는 유산균 전달체를 이용한 경구투여 방식이기 때문에 입으로 먹는다는 거죠.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정성과 편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이오 리더스도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중 하나다라는 거고, 자궁경부 전암은 아직 치료제가 없는 물질로 바이오 리더스는 지난 10월 미국 아마케 AACR에서 11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2B상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임상 2B상이란 건 이 A상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고, 가장 중증인 단계에서 최대 67%의 높은 관해율, 그러니까 완전 관해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2월 4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을 제출할 예정으로 임상 시험용 의약품 CMO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센 근드스트로피 근이 영양증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 노령층의 이제 근감소증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치료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센병 같은 경우에도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118만 주의 전환사채 물량으로 주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내년에 임상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기대감이 있는 구간이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거고,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 먼저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솔직히 코로나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예 이슈를 받기 전인 2019년 말 구간에 이제 가격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이 밑으로는 빠질 만한 이유가 딱히 없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이슈가 거의 끝난 구간 라인대다. 시작하기도 전 라인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21선을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하는 상황이라 보겠습니다. 바이오 리더스입니다. 내년부터 임상 3상이라든가 뒷셈병 항암제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하락이 좀 많이 나왔으나 오히려 지금 구간이 뭐 저가 구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를 받는다면은 뭐 강한 급등은 아니어도 추세 전환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까지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 리더스였습니다. 바이오 리더스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자궁경부 전암입니다. 자궁경부 전암에 대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뒷셈병에 대한 또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입니다. 이 또한 이제 거의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최근 연속으로 좀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타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좀 대표가 자신감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021년 그러니까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는데, 그냥 참가한 것도 아니에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한 것과 초청을 받은 건 다른 게, 초청은 오세요죠. 타의적인 겁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 그래서 앞타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원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뭐랄까 가장 모험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제 난치성 치료제도 가지고 있으면서 항암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상당히 좀 밸런스가 잘 맞는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밸런스거든요. 난치성 또는 불치병 치료제를 만들면서 항암제까지 같이 만드는. 그래서 양쪽 모두를 잡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밸런스가 좋은데 그중 하나가 앞타바이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다국적 제약사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바로 난치병, 바로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당뇨병에 걸렸는데 거기에다 합병증으로 이제 신증까지 걸리는 신장에 병이 걸리는 약이라 이 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치료제로서 이제 앞타바이오가 다국가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뇨병성 족부궤양이라든가 당뇨병성 신증처럼 당뇨병에서 이제 뻗쳐나가는 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건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치료제를 만드는 것 또한 상당히 기술력이 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이것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규모가 3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이제 간암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태고 이거를 치료하면 간암으로 안 넘어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이 또한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러시아, 호주, 일본 특허 취득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더라도 뭐 항암제라든가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넓은 기업이 앞타바이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어요. 이번 2021년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바이오 유럽 2021에도 참가를 해 기술 수출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항암 치료제, 항암제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개발업자 앞타바이오가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 중 하나인 바이오 유럽 2021에 참가해서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가장 최근 기사입니다. 10월 25일이니까 쭉 보시면 앞타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한 20개 회사와 미팅을 통해 녹스 저해제 발굴 플랫폼에 당뇨병성 신증, 나시, 비알코올성 아까 지방 간염, 황반변성 그리고 면역 항암제 및 앞타 DC 플랫폼 그 혈액암 치료제, 항암 치료제와 난치성 치료제가 정말 적절히 잘 섞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술 수출을 논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논의가 잠깐 가가지고 악수 한번 하고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기술 수출 한 번에 돈이 뭐 몇 천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뭐 2천억, 3천억씩 왔다 갔다 하고 많게는 막 몇 조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하루 만에 또는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하자 안 하자 결론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유럽 임상 이상 결과를 앞둔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아이수지낙시브와 최근에 이 미국 임상 이상 환자 투여를 시작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현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기술 수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가 상당히 좀 자신감이 넘친다라 말씀드렸죠. 이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앞타바이오 대표는 사진 찾기가 정말 쉬워요. 대표가 얼굴을 좀 많이 내놓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수진 앞타바이오 대표이사가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글로벌 제약회사의 기술 수출에 2019년부터 이어진 영업 손실을 끊어내려고 한다. 라고 약 최근 3주 안에 얘기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수진 대표는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전문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아 앞타바이오의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이 첫 번째 치료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퍼스팅 클래스가 될 수도 있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임상 2상 시험을 끝마쳤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수출 뭐 몇 천억이든 또는 몇 조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수출 시기와 어느 기업과 접촉했는지는 기업 비밀이지만 우리는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타바이오가 유럽에서 에이펙스 1, 2로 임상을 진행해온 점 들어 이 대표가 유럽 제약회사와 진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몇백 조입니다. 기업 규모가. 그래서 몇 천억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제약회사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후물질 기술 수출 사례와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봤을 때 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과거에 미국 제약회사 케모센트릭스는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 2, 3 시험을 진행하던 중에 기술 수출 약 얼마 6,800억 원에 수출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6,800억 원이면 어마무시한 돈이고 기술 수출 중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800억이면은 거의 앞타바이오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거 하면은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서 신증은 미세혈관에 발생하는 당뇨병 합병증이라 아까 얘기를 했고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신장이 손상이 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 20-30%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신증뿐만 아니라 족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병증은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당뇨병 환자 중에서는 약 70% 이상이 앓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앓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치료제가 절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2024년도에 약 4조 규모다라고 하는 건데 뭐 2024년도를 넘어서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팔리기 때문에 뭐 10조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쭉쭉쭉 해서 기술 수출을 이뤄낸다면은 충분히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충분히 우리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표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앞타바이오는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앞타바이오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앞타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수진 대표의 자신감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린 제약바의 종목들이랑 제가 오늘 공개한 3개까지 해서 계속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로서 관심을 좀 둘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제약바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나는요 좀 김동석 대표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무료로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뭐 시황 같은 것들 정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강의, 매매법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신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는 구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갤럭시를 써요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을 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어플을 터치 하면은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고 이제 급비 분석이 이제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리얼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15일 추천주를 제가 미리 올려놨습니다. 15일에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무료로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추천주도 시장이 안 좋았지만 에이테크 솔루션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7%가량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후속주니까 단타 종목으로 나쁘지가 않다. 실제로 이제 11월 같은 경우도 승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11월 보시면 승률이 70%였습니다. 그래서 뭐 23%, 15%, 31%, 19%, 11%, 뭐 12% 등등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으니까 12월 15일 추천주도 무료로 관심 있게 보셔라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면은 급비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장 시작 전에 제가 시황을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려드렸죠.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극비 자료는 이제 테마주랑 강의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마주 제가 오늘도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슈가 되는 게 있으면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어도 들어와서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히토류를 검색하셔도 히토류가 나오고요. 아니면은 나는 윤석열 관련주가 궁금하다. 그럼 윤석열 치면 당연히 나옵니다. 이재명이 궁금하다 하시면 이재명 치면은 이재명까지는 안 나오네.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테마주들은 다 정리해 놨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은 뒤로 쭉 넘어가시면 기술적 분석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무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꼭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